세계의 명국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오늘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바둑TV에서 지난 명승부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명승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죠. 그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창호 구단과 중국의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었죠, 당시. 창호 구단과의 명승부 열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창호 구단 하면 이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제대로 이끌었던 기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 막 떠오르는 그때 당시의 신이었었고, 네. 이창호 구단은 한 15년 동안 세계 탑을 유지한 그런 뭐 명실상부 전 세계인이 네. 인정하는 뭐 세계 최고의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두 기사가 맞붙었던 제4회 응시배 결승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더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의 라이벌 이창호 대 창하오입니다. 이 두 기사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예, 이창호 구단이 이제 나이는 한 살 많고요. 예. 입단 연도는 똑같죠. 예, 창하오 선수가 엄청 빨리 입단했네요. 아, 그렇군요. 이 라이벌 전적 차이가 제법 납니다. 일단 이창호 구단이 먼저 치고 나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뭐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성적이 좋은 기사는 거의 전무했었고요. 저 전적도 창호 구단 기준으로는 나중에 좀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네. 좀 따라붙은 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창호 구단, 창하오 구단 잠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두 기사는 한중에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기사인데요. 응시배는 한국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제1회 응시배를 우승하면서 그 이후로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그리고 4회 대회에서 결국은 이창호 구단까지 우승을 거두면서 한국의 당시 4인방, 네. 그 응시배하고 정말 인연이 깊은 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전성기에 만났던 두 기사의 바둑 과연 어떨까요? 이창호 구단 대 창하오 구단의 재응시배 결승 4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응시배는 각자 3시간 30분 주어집니다. 네, 제4회 응시배 결승 4국. 일단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고요. 이미 두어진 바둑이지만 다시 한번 이 대국을 많이 음미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당시 뭐 내용도 재밌었지만 당시 예. 상황을 보면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회가 아닐 수 없었어요. 아까도 제가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이 뭐 이창호 구단까지 4인방인데 차례대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가져왔죠. 예, 그러면서 아, 이번엔 내 차례인데 음. 이런 생각을 내심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이 사회 대회 때 선수로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요. 아, 네. 예, 저는 이제 16강전에서 탈락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8강전까지 1차전을 치렀는데 이창호 구단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런 부담감이 예, 부담감을 네. 느꼈었고, 예, 8강전이었나요? 요다 노리모토 구단과 대진이 정해졌을 때 이창호 구단이 정말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뭐 저한테는 좀 보여주더라고요. 언론에는 뭐 네. 어떻게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그 8강전에 상당히 압박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아주 껄끄러워하는 기사 중에 가장 손꼽는 기사가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대회에서 이제 만나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갔지만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이제 검토실에 있는데 이창호 구단이 요다 구단에게 딱 이기고 검토실에 와서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약간 좀 사석에 있을 때
활짝 웃더라고요. 아, 이기고 나서요. 예, 이창호 네. 구단이 원래 세계 대회를 우승해도 좀 이렇게 표정 변화가 많지 않은 그렇죠.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다 구단에게 8강전에서 이겼을 때는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만큼 당시 이창호 구단이 요다노리모토 구단에게 좀 많이 졌었었나요? 그랬었죠. 예, 성적이 많이 안 좋았고 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껄끄러워하는 기사였습니다. 워낙 이 스타일이 정반대인 기사여서요. 요다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두텁게 두고 견고한 바둑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되면 뒤집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 중후반은 셌지만 특히 후반이 셌지만 초반은 아주 강한 평가를 못 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초반 포석이 요즘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예, 이렇게 두 칸 협공을 갔을 때도 백이 두 칸 높은 협공을 갔을 예. 때 실전 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는데요. 예, 두 칸 협공을 갔을 때도 보통은 눈목자로 많이 뒀지 네. 이렇게 한 칸으로 이렇게 뛰는 수단은 거의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당시에도요. 네. 이창호 선수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대국을 두면서 아무래도 이응시 룰이라는 게 덤이 8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번일 때는 뭔가 색다른 포석이나 뭔가 사전 연구가 있어야지만 덤을 극복하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뭐 이런 포석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초반은 강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다면 창하오 구단의 초반은 어땠을까요? 창하오 구단 같은 경우는 뭐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고 뭐 아주 견고한 바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창하오 구단이 초창기에 이창호 구단에게 거의 잘 이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또 아까 오프닝 자막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13억 인구의 그 희망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뭐 당시에 이제 마샤오춘 구단은 뭐 이창호 구단에게 완전히 이제 잡혀가지고 잘 못 이길 때였고, 그러면 이제 차세대 주자가 이제 창하오 구단인데 얼마나 어깨에 좀 많이 무거웠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실히 내용에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두어졌던,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라 뭐 안 본 기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창하오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바둑을 보면 초반에는 창하오 선수가 잘 두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부담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인가 좀 주눅 들어서 두는 수. 그 전까지는 잘 두다가. 네.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 모자를 씌워간 수는 좀 약간 과할 정도로 과감한 수인 것 같아요.
백돌의 연결도 완전치가 않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두어갑니다. 예, 보통 저렇게 씌워가면은 뭐 이렇게 째는 수밖에 없죠. 여기를 째지 않으면 이쪽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쪽으로 나가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밭전자 사이를 갈라가는 것이 좀 더 강력해 보이죠. 이 판이 창하오 구단에게는 마지막 판 1대2로 밀리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두어가네요. 이 번기 승부라는 예. 것은 한 판이 이 바둑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음 판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두어간 것은 이 승부를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는 뭐 결연한 의지가 보여지는 한 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자를 네. 씌운 수는요. 모자를 씌운 건 바로 봉쇄를 하겠다라기보다는 하나 눌러놓겠다 이런 그렇죠. 뜻이었나요? 어차피 그냥 네. 붙일 바에는 일단 그 도망갈 길을 막아놓고 일단 머리를 한 대 두들긴다 그럴까요? 막아놓고 뭐 안쪽에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안형을 뺏겠다 뭐 그런 수법인데요. 확실히 예전 바둑은 내용 자체도 탄탄하지만 지금 보기에도 다음 한 수 한 수들을 예측할 수 있어서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대 바둑에서 이제 인공지능 바둑이 나오고 나서는 뭐 어떻게 그 다음이 수순이 이어질지 참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은데 네.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법 중에서 많이 두어졌죠. 예, 지금 이쪽으로 젖혀갔는데요. 이쪽으로 젖혀간 수가 그렇게 썩 좋은 수법은 아니었어요.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냥 뒤로 받고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는 이 돌을 활용하는 지킴, 이렇게 들여다봐서 지키는 이 수법이 가장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젖혀둔 돌을 살리기가 어려울 텐데 굳이 보태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를 맞게 되면 아까는 백이 느는 한 수로 보강이 됐지만 지금은 한 수를 더 투자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뭐 보태는 좋지만 좀 네. 이득이다. 뭐 선수를 뽑을 수 있어서 뭐 그런 뜻으로 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무조건 늘어야 되고요. 예, 이곳을 지켜서 지금 당장은 안 둬도 됩니다만 이 돌이 뭐 살아가진 못하죠. 하지만 이 돌을 이용해서 여길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네. 백도 좌기 쪽에 뭐 15집 이상 확보하면서 살게 돼가지고 집이 약간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흑돌도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니거든요, 현재. 여기도 백이 뭐 넘는 수단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은 뭐 백이 나쁜 흐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탈출을 하거나 그렇진 않네요. 이곳을 막아놓고 이쪽 방면과 이쪽 방면을 맛보기로 탈출하겠다 그런 거죠. 그냥 탈출하면 나중에
백이 뭐 여기 집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네. 그냥 탈출하는 것보다는 막아놓고 이쪽을 두면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을 두면 이 변으로 벌리고 뭐 그렇게 두겠다는 거죠. 예. 어차피 이 돌을 강하게 공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까지는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도 어차피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뭐 어차피 도망가는 마당에 내 돌이 좀 유연하게 이쪽으로 벌리는 것만 어느 정도 막아놓는 이수가 이 나를자보다 더 낫다는 건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타개를 합니다. 붙여가는 수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법이죠. 이때와 지금 비교하면 포석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행마 같은 것도 행마법이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뭐 이때 당시 뭐 한 20여 년 전과 지금의 포석을 비교해 본다면 일단 실리에 대한 것이 좀 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화점에 두면 3-3을 침입하는 수를 이제 선호하고 네. 그것을 이제 프로 기사들도 많이 따라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실리 때문이거든요. 뭐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균형 잡힌 바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실리를 아주 극도로 선호했던 기사들이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네. 있고요.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실리도 좋아하지만 두터움도 또 선호하는 기사라 꼭 실리파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실리를 선호하는 기사였고요. 네. 창호 구단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굳이 뭐 따지자면 이창호 구단과 뭐 비슷한 기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백이 급소를 압박하니까 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빈 삼각을 뒀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백이 기분은 좋은데요. 흑도 하지만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돌과 이 돌을 갈라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만만치는 않죠. 자, 이제는 중앙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창하오 선수 입장에서도 좀 아주 부담 가는 대국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도 지금 선배분들이 차례차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을 거고 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을 또 대표하는 기전 아닙니까? 이 응시배라는 것이 네. 물론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응창기 씨는 그 대만 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제 중국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자기네 쪽에서 주최한 기전에 이렇게 우승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했을 텐데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그 1회 응시배를 만들 때 서비평 구단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딱 이제 시기가 네. 무르익었다 이렇게 해서 대회를 만들었는데 혈혈단신 참가한 조은영 구단이 이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바둑계의 중기를 맡게 됐고 이 응창기배라는 것은 정말 한국 바둑계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깊은 기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중국은 더 약이 올랐겠군요. 그렇죠. 창하오 선수도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흑이
위쪽을 막 밀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눈목자를 달리니까 백도 여기에 뭔가 안 받기도 좀 뭐하고 뭐 받기에도 뭐 집이 별로 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죠.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가장 좀 독주하던 시기를 보자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독주하는 시기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90년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갈 때부터 2000한 5, 6년 네. 이때까지가 가장 이제 전성기였고요. 그렇게 한 15년 가까이를 세계 탑을 유지했었죠. 지금 뭐 요 근래 뭐 커제 구단,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 요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도 있었고. 네. 근데 이창호 구단만큼 전성기가 긴 기사는 뭐 없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호 구단도 중국 내에서는 이창호 구단만큼 우승을 많이 차지했었나요? 창하오 구단도 한때 이제 뭐 마샤오춘 구단을 제치고 뭐 독보적인 이제 1인자 자리를 좀 몇 년 구가했었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중국은 또 이제 여러 기사들이 또 이제 창하오 구단 후배들인 뭐 구리 구단, 콩지혜 구단 이런 기사들이 또 뭐 나왔었고 그 그룹에서도 또 창하오 구단은 이제 육소룡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거기에 이제 러시아 구단도 이제 그 삼성화재비를 이제 아, 그렇죠. 예, 빠른 우승을 손. 했었죠. 네. 예, 엄청 빨리 두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왕레이 구단도 있었고요. 지금 국가대표 중국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왕레이 구단. 또 누가 있었죠? 뭐 많이 있었는데 류청이라고 저랑 이제 동갑인데 네. 75년생 기사죠. 지금은 이제 중국견의 사무직으로 이제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육소룡 중에 그렇게 그리고 또 그 한문으로 주학양인데 저우허양, 네. 예, 저우양 그 구단이 또 있고요. 그런 기사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창호 구단이 독보적인 뭐 그 기사였고요. 중국은 그런 여러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하오 구단이 가장 성적을 냈지만 1인자 자리를 오래 고수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 그래도 국제 기전에서는 창하오 구단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고 봐야죠. 对，应该说围棋的我们呢，互相就是会有一些竞争。其实，在有一段的时间，其实我也不是说，在这个竞争里面特别突出，所以有的时候自己也很着急，也希望能尽快的多去努力。但是我们的这个竞争总的来说还是一个，我觉得是一个比较良性的这个，大家就是在棋盘上的这个互相的很激烈的去争夺，但是并没有影响我们个人之间的一些这样的关系。而且呢，如果我们代表中国去参加世界比赛的时候，我们也会给队友们互相鼓劲。如果谁取得好成绩回来，请大家一起吃饭。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이 이때 만난 것이 후지츠배 이후로 두 번째 결승인데요. 창호 구단이 처음에는 참 결승 판맛을 못 봤었죠.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에게 뭐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다시 생각해 봐도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예. 심리적으로 뭐 이겨야 되겠다는 압박감도 좀 있었을 거고 또 세계 1인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좀 있었을 거고요. 바둑 내용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초중반까지는 괜찮다가 나중에 네. 후반에 역전당한 그런 바둑의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 바둑도 그 바둑 중에 하나죠. 한 네. 판이죠. 여기까지는 흙이 여기 나를 짜둬서 여기 일선에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진 못했어요. 이 흙돌이 이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둔 것, 착점한 것 치고는 별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를 늘어서 이곳 젖히는 패가 남아있는데요. 백도 그곳을 선수로 젖혀 이을 수 있어서 이 젖혀서 패로 두는 수가 끝내기가 될 뿐이지 이 사활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두텁긴 합니다만 발이 느려지게 됐고요. 창하오 구단도 저는 이제 중국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볼 기회는 없지만 이렇게 뭐 표정이나 아니면은 대국 태도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훌륭한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인품도 좋고요. 예, 여기서 이쪽으로 나를자로 씌워갔는데요. 이쪽 나를자보다는 오히려 이쪽 나를자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길 두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 그때 늘게 되면 지금 실전에서 이 입구자와 막아져 있는 교환이 되는 건데 네. 그것은 백이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나를자보다는 이 왼쪽으로 나를자가 좀 더 좋은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이창호 구단도 허술하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약간 백이 괜찮았던 바둑을 약간 좀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진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좀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예. 이창호 구단은 뭐 지금 요 근래 이렇게 이따가씩 만나 보면 얼굴살이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오히려 더 좀 헬쑥해진 것 같아요. 뭐 살찐 것이 이제 좋은 것은 꼭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이 좀 찌게 마련인데 오히려 좀 더 말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씩 만나서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그냥 뭐 식사하고 뭐 활동하는 거 이외에는 뭐 시간 날 때마다 자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뭐 무리한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수시로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겠죠. 뭐 어디가 뭐 아프거나 그런 네.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평소에 좀 이렇게 뭐 얘기를 좀 나누거나 그러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피곤하대요. 예. 뭐 툭하면 피곤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또 친구로서 좀 안쓰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검사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뭐 젊어서 너무 시합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좀 떨어졌나요? 저도 잠시 그 생각을 예. 해봤는데 또 예전에는 바둑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이창호 구단과 예. 뭐 결승전에서 좀 대국을 해봤습니다만 오래 두면 뭐 한 10시간씩 두거든요. 네. 예, 그러면 힘들죠. 그렇게 1년에 한 100판 정도를 소화를 했었으니까요. 예, 이창호 구단은 대부분 시간이 긴 바둑을 많이 뒀고 올라갈수록 이제 시간이 더 길거든요. 네. 특히 뭐 도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짧은 게 4시간, 긴 게 5시간인데 그렇게 한 판 두면 한 10시간은 후딱 가죠. 예, 지금 이곳을 씌워서 흙이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백이 이 급소 자리를 이렇게 늘어가니까 여전히 흙이 뭐 이렇게 좋은 바둑은 아니에요. 괴롭죠. 나가는 형태가. 뭐 빈삼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빈삼각으로 나오는 아까도 여기 빈삼각을 하나 뒀기 때문에 빈삼각이 왜 안 좋냐 하면 돌이 비효율적으로 바둑판에 이제 놓여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돌이 뭉칠수록 우영이라고 하고요. 아, 거기를 그냥 나를자를 뒀는데요. 그것은 이제 실수죠. 급한 곳은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안형으로 좋은 곳이긴 한데 나가기가 싫어서 빈삼각을 둬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 찔러 놓고 뭐 이걸 들여다보는 데까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하나 찔러 놨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기를 막히게 되니까 네. 이것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백이 너무 두터워졌죠. 예, 이 형태는 흙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나를자로 둔 수는 꽤 큰 실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창호 구단이 두었다고 하면 이제 보통의 기사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좀 실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함부로 말을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복귀 때도 그렇고요.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승부에서 이름빨이라 그러는데 네. 그 어떤 그 이름이 그 워낙 이제 랭킹이 높고 뭐 이제 당대에 주름 잡았던 이창호 구단 같은 선수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실전에서 네. 상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둔 것 같은데 이게 내 예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수가 아니라는 느낌은 있는데 상대가 이창호 구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내가 예상 못한 좋은 수인가?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실전에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기사와 둘 때의 이제 좀 안 좋은 점이죠. 프리미엄이 그렇죠. 없을 좀 수가 이렇게 없군요.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네. 내가 생각 못하는 수인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면서 내가 이거 예상 못한 수가 나왔네. 이게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바둑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승부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백이 바둑이 좋아요. 예. 네, 형세가 괜찮은 형세인데요. 왜냐하면 흙집이 자 보십시오. 이 우하기 쪽에 이 뒷문이 열린 집 기껏해 한 10집 정도예요. 백은 여기 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한 7, 8집은 나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 모양 이렇게 합하면 이 흙 모양보다 좋은데 여기 두터움이 상당하고 여기 소목으로 놓여져 있고 뭐 이 백이 또 이쪽도 두텁기 때문에 별 모양이 아니에요. 커질 모양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응시룰이라는 것이 덤이 이제 응시룰은 집을 점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덤이 8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덤도 크기 때문에 백이 좀 두텁게 짜여지면 흙이 실리에서 크게 앞서지 않는 이상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 창하오 구단이 초반에서는 점수를 조금 얻었는데요. 이제 중반 시작이겠습니다. 과연 중반, 종반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세계의 라이벌 창하오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제4회 응시배 결승입니다. 예, 중앙을 나와 끊으니까 백이 단수를 쳤죠.
단수 친 거는 이제 거기는 늘어야 되고 있고 막겠다는 뜻입니다. 흑 대마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한 수 이제 가일수를 해야 되죠. 한눈에 보기에는 더 답답해 보이는데요. 예, 흙이 이을 수밖에 없고 막히는 항상 돌은 막혀서 안에서 살게 되면은 사는 것에는 이제 집의 값어치가 없는 곳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막히는 것은 안 좋아지는 게 되죠, 형세가. 그리고 화변에서 좌변으로 뻗어간 흙의 돌들의 앞으로의 발전성도 끝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곳을 잡았는데 이수가 꽤 큰 실수였어요. 안 둘 수는 없거든요. 여기 단수 치고 여기와 두 점을 때려 먹히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근데 백이 지금 여기 둘 게 아니고 이곳을 밀어서 보강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두 점은 버리면 되고요. 여기를 지금 때려봤자 지금 백이 이렇게 늘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늘면 지금 어차피 여기는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이 나였기 때문에 먹여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을 잡아서 사활에는 영향이 없고 이 단수를 하나 맞으니까 여기 끊는 약점까지 노출이 되면서 여기 뭐 몇 집 차이가 안 나는데 좀 이 대세점, 이 단수를 하나 맞은 것이 백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좀 큰 실점을 하게 됐고 이래서는 백이 바둑이 여전히 좋긴 좋지만 많이 좋은 바둑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그것 하나 막는 것이 너무 이제 매력적이라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소탐대실이라 그럴까요? 예. 뭐 극교한 하나 정도 때문에 이 단수를 맞은 건데, 이 단수 맞은 게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뭐 뺏길 수 없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도 이 날일자 굳힘으로 여기를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실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을 이제 둔 거고요. 지금 그곳을 둔 것도 석점을 그냥 행마하기보다는 석점을 여차하면 이제 버리겠다. 그러면서 우변에 좀 집을 짓고 또 선수를 뽑아서 상변까지 집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 변을 차지하고 본 것 같아요. 백이 지금 둔 수는 아주 적절한 수였던 것 같고요. 굳이 귀로 바짝 다가서진 않네요. 어차피 흙은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네. 너무 가깝게 가는 것보단 적당히 가고 뭐 상변 쪽을 이렇게 좀 벌려서 상변을 키우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이 중앙 쪽에 모양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집을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이죠. 역시 두터운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요. 백집의 모양이 한순간에 형성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흙의 입장에서 집으로 아주 많이 앞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상대가 또 두터움을 좀 가지고 있으면 바둑을 그 이후에 수순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실리라도 좀 많이 앞서 있으면 좀 열지만 실리 많이 앞서 있는 것을 좀 이용해서 바둑을 꾸려갈 수가 있는데 실리도 많이 앞서 있지 않고 뭐 두터움에선 뒤져 있고 덤도 크고 네. 그러면은 그런 바둑을 중후반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창호 구단 하면 초반부터 쭉 앞서 나갔다기보다는 항상 좀 불리한 바둑을 종반에서 역전시키는 기사라고 인식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이창호 구단의 이제 특기죠. 특기. 네. 예. 자, 이창호 구단 나이와 입단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5년생이고요. 86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입단하자마자 뭐 바로 이런 도전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뭐 이창호 네. 구단이 이제 당시 만 11세로 이제 입단을 했고요. 만 11세 물론 잘 두긴 했죠. 뭐 영구생
입단 1기 출신이니까요. 김원 선수와 이렇게 같이 입단을 했는데, 예. 근데 당시 입단했을 때 만 11세면 뭐 그래도 아주 실력이 세질 수는 없는 나이거든요. 네. 뭐 입단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입단은 했지만, 그 입단 초창기부터 막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예. 무슨 이벤트 대국에서 아마추어 기사에게 질 때도 있었고요. 아, 네. 90년대 들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89년도인가요? 그때 네. KBS 바둑왕전을 우승을 거두면서 그때부터 뭔가 성적이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파르게 올라갔군요. 자, 그리고 창하오 구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창호 구단보다 한 살 어리고요. 이창호 구단에게 상대 전적 12승 29패. 창하오 구단이 아무리 1위를 오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상대 전적이 안 좋은 기사는 역시 이창호 구단밖에 없겠죠. 그랬겠죠. 네. 뭐 창호 구단이 뭐 이창호 구단만 아니면 뭐 세계 대회 더 많이 이제 우승을 하고 더 오랫동안 뭐 좀 그 인류 기사 자리를 유지했을 것 같은데 워낙 또 이창호 구단에게 이제 좀 초창기에 네. 많이 성적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좀 극복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승에서 번번이 이창호 구단이 웃었었는데요. 신기하게 오히려 창하오 구단이 전성기가 좀 끝이 났다 했을 때 세계대회 우승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좌절하기 마련인데 난 이창호 구단에게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나중에는 예, 지금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2007년과 2009년에 세계대회 결승 무대에서 결국은 이창호 구단을 꺾고 뭐 원을 푸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회복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결혼을 하면서 장쉔 선수죠. 장쉔 선수와 이제 연상인데요. 네. 장쉔 선수와 이제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서부터 좀 좋아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번을 만회했기 때문에 이제는 창하오 구단, 이창호 구단이 만나도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창호 구단과 네. 창호 구단 사이가 아주 돈독하죠. 또 그 다리 역할을 중국에서 이제 이창호 구단의 동생 그 이영호 씨가 이제 중국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창호 구단이 중국 갈 때마다 뭐 가이드 겸 이제 동생이니까 그리고 중국말도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데 또 창호 구단도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둘이 교류하기가 좀 힘든데 네. 그 동생 이영호 씨가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뭐 같이 저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언제부턴가는 이 두 기사가 공식 대국보다는 좀 이벤트나 행사 대국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두 기사다 네. 뭐 이제 승부의 최전선에서는 한 발 물러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레전드들이니까 이제 무슨 이벤트 대국 이런 데 초청을 네. 받아서 또 간혹 이제 대국을 하기도 합니다. 1년에 두 기사가 한두 번씩은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바둑 내용은 지금 이창호 구단이 실리가 부족하니까 뭐 이도를 타개할 겸 여기를 끊고 나오면서 좀 억지로 집을 짓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바둑알이 이렇게 돌파당하는 형태가 되면 이제 썩 좋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흑의 장점은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끊어가면 이 넉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넉점 살리려고 이 두 점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흑의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돌려침 당한 것은 너무 아파요. 결국은 백이 이 넉점을 이렇게 살려 나오게 되면 흑이 후수로 이 넉점을 잡아야 되는데 백이 이 넉점을 살려 나오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집을 또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여전히 백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죠. 근데 지금 이 두 칸 뛴 수가 한 칸 뛴 수보다는 약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 칸 뛰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수는 연결이 안 될까요?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자세가 좀 약간 뚫리는 형태가 좀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그것을 젖히고요. 흙이 이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뚫리게 되죠. 피할 수가 뚫리게 없고요. 되면 네.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두 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꼭 여기를 바로 끊어 잡아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두 칸 뛴 수로는 한 칸 뛰는 것이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창원 구단도 여기를 돌파당하는 형태는 내가 바둑이 좀 얇아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냥 이었는데 네. 이수가 정말 좋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곳을 끊어 잡아서 돌파를 당하더라도 이 넉점을 버렸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실전처럼 이렇게 넉점을 버려가지고는 바둑이 순식간에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불었습니다. 예,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붙이고 여기 끊을 때만 해도 좀 어거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법 흙집이 많이 났어요. 백이 여기를 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큰 집이 잘 안 나거든요. 여기 이 돌이 못 살아 있으면서 여기가 약간 좀 깨지는 형태가 집이 줄어든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 이선에 그냥 는 수도 그 수도 이상했어요. 이 수로는 약간 좀 정교하게 뒀어야 되고요. 그 정교하게 두는 수는 바로 이렇게 눈목자를 먼저 잽을 알렸어야 돼요. 이곳을 잽을 알리고 여기를 뒀으면 그러면 여기까지 못 가거든요. 이렇게 한 점을 살려서 이 돌이 네. 다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요 돌 교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턱 밑까지 파고드는 수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바둑이 이제 미세해지기 시작합니다. 흙이 더 들어옵니다. 예. 자, 이창호 구단이 실리 따라잡으면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이창호 구단이 이제 뭐 90년대 조은영 구단을 상대로 타이틀을 하나씩 이제 뺏어갈 때 그때 바둑 내용을 보면 초중반까지는 조은영 구단이 뭐 힘이나 포석에서 워낙 압도를 하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이 유리하다가 중후반 넘어가면서 계산력을 바탕으로 한 서서히 뭐 쪼이기라 그럴까요? 네. 조여붙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실수 한두 번에 이제 바둑이 미세해지고 결국 역전까지 이르는 이런 스타일의 그 대국 내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둑도 보면 뭐 초반, 중반까지는 창하오 선수가 잘 두다가 이제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의 실수를 이창호 구단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면서 바둑이 점점 미세해지고 역전당하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따라오는 것이 느껴지면 이창호 구단의 종반 힘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초조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다른 기사분이랑 봤을 때랑은 좀 확실히 좀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승님이시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있는 같이 숙식을 하고 이렇게 바둑을 배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되게 어렵고 좀 되게 좀 민망하고 좀 죄송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느낌이 많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예. 좀 더 이제 더 좀 어렵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역전을 하더라도 딱 반집만 남기는 경우가 워낙 많았죠. 그건 뭐 계산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예. 뭐 좀 유리하면 그 변화가 없는 선에서 그 유리한 거를 정확하게 이제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이창호 구단이 뭐 그 역대 어느 기사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창호 구단이 후반전 솜씨는 뭐 요즘 기사들보다 좀 더 난 것 같아요. 당시 뭐 비교해봐도. 이창호 구단이 지금 이곳을 막은 건 바둑이 이제 할만해졌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아서 둔 것 같아요. 흑은 여전히 지금 여기 패를 초반에 이제 1선 늘어놓을 때부터 노렸던 이 패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죠. 이게 이제 이 패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건데 이거를 때림을 당하게 되면 뭐 약간이나마 이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걸 결행하려면 이제 패감이 많은 게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팩감만 많으면 백은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확실히 굴복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흑이 패감이 많아져서 저 패만 굴복시킬 수 있으면 확실히 흑의 우세인데요. 예, 그곳 때문에 아까 여기 있고 여길 막은 이수가 좋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아까 이것을 끊어 잡아서 이쪽에 뭐 그냥 적당히 집을 조금만 내면서 살고 이걸 살더라도 지금 여기가 열 몇 집이 늘어나고 백이 그걸 버리고 나서 얻은 집이 여기 열 몇 집인데 근데 이게 열 몇 집이 잘 안 나는 형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여다보고 이 뛰는 수로 인해서요. 수순이 묘한데요. 백이 찌를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를 단수치고 네. 찌르더라도 다음에 이곳을 두게 되면 결국은 이곳을 찔러봤자 여기를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아직 못 살았군요. 그러면 네. 이렇게 솔솔솔솔 나오게 되죠. 그러면 뭐 이제 10집 정도, 10집 약간 넘는 집 정도뿐이 안 나게 되거든요. 백이 이걸 버리고 후수로 여기를 막으면서 얻은 집 치고는 너무 작죠. 그러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붙였는데 그냥 붙인 수보다 그냥 끊어 잡아서 아까 찔러놓고 그렇게 그냥 모양을 결정지어져서 두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흑이 이제는 이제 큰 자리죠. 거기 끊어 잡는 수가 아주 컸어요. 이거 끊어 잡는 수가 이제 이을 때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넉점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도 받기 전에 좌상의 끝내기를 먼저 했고요. 지금 끝내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좌하의 변수가 있어서 두 기사는 계속 좌하를 많이 신경 쓰고 있겠죠. 그렇죠. 예, 좌기 쪽에 네. 패를 신경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하기 쪽을 흙이 이제 일선에 젖혀 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좌하기 쪽에 이 펜은 아까 흙이 팩감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여기 끊게 되면 팩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펜은 여전히 이 초반부터 이 패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여기 밭전자 여기 턱 밑까지 파고들면서 백이 위로 밀 때 여기를 하나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끊는 팩감이 많이 나오게 만든,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를 허용한 이 느는 수가 어쩌면 이 바둑을 결정적으로 이제 백이 진 원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상변만 없더라면 실전 두어가면서 팩감이 많이 나올 곳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창호 예. 선수도 노련한 게 지금 여기 패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한번 젖혀 이어서 집으로는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이득이거든요. 아, 네. 이렇게 두면 팩감이 많이 생기고 이수로 있거나 하면 안전하죠. 팩감도 안 생기고. 하지만 집으로 또 손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창호 구단도 이때 당시에 뭐 이 바둑을 둘 때의 그 심정을 제가 헤아려 보면 이제 바둑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흙이 점점 집으로 따라 붙으니까 이제는 만만치 않아졌네. 그러면 초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좀 더 이득 보는 수를 찾게 마련인데 그랬더니 이제 패를 드디어 들어가는 거죠. 아, 역으로 또 그 심리를 이용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조은현 구단도 당시 이제 90년대 한 초중반부터 이제 이창호 구단에게 타이틀 하나씩 내어줄 때의 내용을 보면 이게 상대가 후반이 센 것도 알고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후반에 역전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 후반의 이 솜씨 자체가 이창호 구단이 이제 압도적이라는 거죠. 네. 뭐 한두 번은 역전당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시로 계속해서 역전당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예, 그만큼 이창호 구단의 후반 솜씨가 탁월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네, 역시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이 결국 굴복을 했고요. 끝내기를 당했습니다. 예, 그곳 패를 굴복해서는 확실히 이제 흙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놓고 이제 아까부터 노림이 있던 이 큰 자리를 흙이 이제 손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도 당시에 이제 느꼈을 거예요. 이 패 굴복하고 굴복시키고 네. 지금 그 자리를 끊게 돼서는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상기만 봤을 때에는 중반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정말 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에 흙집이 몇 집이 난 건가요? 10, 15, 16, 26, 28, 30. 흙이 40집 가까이 났어요. 우상기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바둑 참 오래 갔습니다. 300수가 넘는 접전 끝에 장하오 구단 역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창호 구단이 흙으로 3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4회 응시배 한국이 또 다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은 응시배 4연패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이창호 구단과 장하오 구단의 다른 대국으로 돌아옵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의 라이벌 이창호 구단 대 장하오 구단의 제4회 응시배 결승 봤습니다. 이 한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뭐 바둑 내용을 보면 네. 뭐 이창호 구단 바둑 스타일이 원래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 초반 중반까지는 약간 불리하거나 뭐 비슷하거나 불리하게 가다가 중후반, 특히 후반에 힘을 내면서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번기 승부를 치르거나 그런 상대들에게는 더 상대적인 데미지를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역전패를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동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확실히 창호 구단도 그 타격을 입은 기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한 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1회 도요타 덴소배 결승입니다. 예, 도요타 덴소배 결승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주최하는 기전이고 일본에서 주최하는 기전 후지스배가 있었고요. 네. 도요타 덴소배가 새로 생겼었는데 당시에요. 대부분 이제 단판 승부로 이제 결승전을 치렀거든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펼쳐지는 세계 대회는 번기 승부를 하기 마련인데 네. 일본에서 펼쳐지는 세계 대회는 단판 승부가 많았습니다. 좀 더 살떨리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대회 방식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뭐 그렇죠. 단판 승부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 강자라고 할지라도 방심을 할 수 없는 대회 방식이라고 봐야 되죠. 네, 번기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응시배 대국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제1회 도요타 덴소배 결승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도요타 덴소배는 각자 3시간 주어집니다. 초읽기 1분 5회입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덤이 5집 반이었죠. 네. 덤이 5집 반이기 때문에 뭐 보통 세계대회 뭐 본선에서도 흙을 잡는 쪽이 좀 이렇게 유리했습니다. 예,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했고요. 어떻게 보면 뭐 한 집이 뭐라고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 예. 여러분들은 그 심리적으로 그 한 집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가장 처음 덤을 늘린 건 중국이었죠? 중국이 제 기억으로도 중국이 처음에는 네. 이제 덤이 2와 4분의 3이었다가 중국은 이제 한 집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한국 룰로. 그래서 3과 4분의 3이 되면서 이제 7집 반이 된 거죠. 네. 창하오 구단 도요타 덴소배 결승이 3번째 결승 무대가 됐습니다. 4번째군요. 후지츠배에서 처음 이창호 구단과 맞닥뜨리고 나서 응시배까지 놓쳤었는데요. 삼성화재배마저 준우승에 그치면서 이제 4번째, 첫 번째 우승에 다시 한번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노리게 됐었는데요. 예, 이 번번이 네. 세계대회 결승에서 같은 상대에게 가로막히게 되면 뭐 심리적으로도 되게 이제 힘들고 이제 어렵죠.
또 이 라이벌의 계보는 창하오 이창호 구단 그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워낙 응시배 1회 결승이 회자되기 때문에 창하오 구단은 좀 선생님의 그런 빚을 좀 더 갚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창하오 구단의 스승이 이제 섭입형 구단이기 때문에 예. 이창호 구단의 스승은 뭐 다 아시는 조은영 구단 아닙니까? 네. 스승끼리 좀 이렇게 결승 무대에서 붙었다가 또 스승이 창하오 선수 입장에서는 스승이 이제 패했는데 이제 자기라도 좀 나서서 이제 또 복수전을 예. 펼치고 싶었을 텐데 뭐 이창호 구단이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승부라는 것이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강하거든요. 어떤 승부건. 예, 멘탈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창하오 선수가 좀 처한 환경이 좀 불리한 환경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 요즘에는 이런 형태면 무조건 이렇게 씌워가라고 나올 텐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으로 씌워가면 머리가 나오면서 이 벽이 쓸모 없어지니까 이렇게 둬서 뭔가 이렇게 두는 게 좀 뭔가 이론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당시 흐름이죠. 네. 뭔가 그 전에 두었던 수순들과 뜻이 맞아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예, 뭐 지금 백은 이제 두 가지 수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붙이고 넣을 때 입구자로 나오는 수가 있고 실전처럼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나오는 수법이 있는데 뭔가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마가. 이 모양은 정석처럼 두어가는 수순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건가요? 뭐 정석은 아니지만 네. 뭐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붙여가는 이 수법이 뭐 무난하죠. 흙이 뭐 이쪽을 뭐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젖혀가는 거고요. 여기를 젖히면 당연히 이렇게 늘어서 자세가 백이 좋죠. 예, 또 그래서 이 젖혀서 두 점머리를 맞는 형태가 싫기 때문에 일단 여기 단단하게 중앙 쪽으로 진출하고 이쪽과 이쪽에 협공 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예, 백도 그렇게 젖혀서 한 점을 제압해서는 뭐 몇 수 두어지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흐름은 백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백이 좀 재미난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변에 101점은 흙이 한 번 더 두더라도 제압은 안 돼요. 그렇죠. 뭐 협공 가면 중앙으로 진출하면 되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붙여 나오면 되죠. 이렇게 이제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늘게 되면 흙이 이 젖힌도를 이용해서 뭐 여기다가 뭐 큰 모양을 만들 것도 아니고 백은 이제 슬슬 나가면 되긴 되는데요. 네. 장호 선수는 뭐 좌변 쪽 한 점을 젖혀서 제압을 해놨기 때문에 좌상기도 착실하게 집이 있고요. 뭐 하변의 돌 한 점 정도는 버리더라도 뭐 실리로 나쁘지 않다. 뭐 그런 판단으로 그냥 좀 유연한 포석을 짜기 위해서 걸쳐간 것 같고요. 이 이창호 구단과 대진 결정이 되면 오히려 끝내기보다는 포석을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포석에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요. 뭐 당시에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뭐 이창호 구단을 상대하는 방법일 수 있었겠죠.
포석이 진행 중입니다. 이 토요타 덴소베는 2003년 이제 1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때는 이미 후지츠베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나 중국에게 약간 우승컵이 넘어가는 분위기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90년대 한 네. 중후반부터 2000년대 한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거의 세계대회 우승컵을 휩쓸어 갔었죠. 그 중심에 이창호 구단이 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대회를 이렇게 개최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많은 또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세계 대회가 이제 생겼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당시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대회가 열렸을 때가 이제 2003년 1월 말쯤인데요. 네. 2002년쯤인가요? 2002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가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이 뜬금없이 저보고 면허를 딸 생각이 없냐고. 그때 저도 면허가 없었을 때거든요. 아,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면허 딸 생각이 없냐 그래서 왜 너 면허 따게 그랬어요. 저 친구기 때문에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죠. 너 면허 그래도 따게? 이럴 때- 이창호 구단이 그랬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래서 네.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차가 생길 것 같대요. 그게 뭔 얘기인가 싶었더니 이 1회 도요타 덴소베 우승자에게는 이제 당시에 이제 최고급 승용차인 우승 상금 외에도 보상이 우승 상금 네. 그 3억 원이었고요. 2천만 행에다가 네. 3천만 행이었나요?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에다가 부상으로 이제 최고급 차를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승에 그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가 면허 따겠다고 물어본 게 결승에 진출한 다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승 대국자가 이제 창하오인데 자신 있다 이거죠. 예. 차가 생길 것 같다니 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 대회 이제 부상이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면허는 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 시험 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면허 시험장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시합도 있고 바빠서 한 두세 달 걸렸나요? 아니면 세네 달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 면허를 따고 그리고 마침 이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이제 우승을 해서 한동안 그 차를 몇 번 얻어 탄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면허를 바로 땄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좀 고생을 할 줄 알았는데 금방 아, 따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렇고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예. 근데 왠지 이창호 구단은 면허도 있고 차도 있지만 운전을 즐겨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특별히 가족끼리 어디 간다던가 하면 와이프가 운전을 한다고 하고 제가 몇 번 차를 얻어 타 봤는데 아주 운전에 능숙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상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이 천하의 이창호 구단도 면허를 따게 만드는군요. 근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창호 구단이 저랑 좀 그래도 친한 편이었는데 네. 뭔가를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엔 네. 없었어요. 예. 상상이 가질 예,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먼저 얘기를 꺼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의외였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를
붙여놓고 이제 벌린 것은 늘면 이제 협공 갈까봐 그랬던 거고, 이제 창호 선수는 초반에 좀 유연하게 짜는 스타일이고, 바둑도 실제로도 지금 이 바둑이 유연하게 짜져 있고요. 여기 두니까 이쪽 찝어간 것은 뭔가 여기 모양을 약간 그래도 백이 더 이상 강하게 두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좀 응수타진을 한 거죠. 응수타진을. 자, 여기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예, 백이 이제 이쪽으로 잡으면 흙이 여기를 붙여서 좀 이렇게 타개를 하려는 거고, 그래서 백은 이쪽 방면에 하나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쪽으로 잡은 거고, 그러면 여기 돌이 잡혀는 있지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흙도 불만은 없죠. 이렇게 되면 좌변의 가치가 많이 작아졌고요. 지금 당장 상변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건 성급한가요? 뭐 아주 큰 활용은 안 되고요. 어차피 벌리는 것과 이런 데 젖혀서 백이 두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흙이 네. 여기를 젖히면 백이 이 정도 받아줄 텐데, 이 정도로는 좀 흙도 좀 아쉽죠. 이걸 결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흙은 그래서 아까 여기 다가오고 여기 나를 짜갈 때부터 노림이 있었던 이 자리를 늘어서 뒀고요. 살릴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아니면 이 돌을 이용해서 뭔가 바깥쪽에서 뭔가 큰 이득을 보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느는 게 전수죠. 이걸 젖히게 되면 이렇게 차단이 되고 끊을 때 단수 한 방으로 여기에 백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끊는 수가 없어져서 흙이 마땅한 이 후속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은 거고, 백은 여기 이렇게 실전은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둘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이어서 넘겨주더라도 그냥 두텁게 두는 것도 뭐 바둑이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는 지금 네. 여기 끄는 데까지는 이창호 구단이 이때 당시 이제 원하는 그림으로 두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떠한 선택의 기로일 때 상대가 나의 라이벌이면 좀 더 기세를 따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뭐 또 그 바둑 한 판뿐만이 아니고 번기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좀 더 기세 있게 뭔가 둘 필요가 있죠. 같은 만약에 5대5의 갈림길에서 참느냐, 아니면 더 강하게 둬도 5대5 뭐 승부라고 본다면 참아도 네. 5대5, 뭐 아니면 한번 붙어도 5대5라면, 이게 한 판으로 끝나는 대회가 아니라면 좀 뭔가 한번 붙어서 기세 있게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세돌 구단이 좀 이렇게 그런 번기에 두어갈 때 그 바둑 수법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또 이세돌 구단은 수가 성립이 되면 아무리 좋아도 또 결행을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예, 흙은 지금 네. 이 두 점을 이제 버리면서 이 귀에 백석점을 털도 안 뽑고 다 그냥 한 번에 제압하려고 둔 거고요. 흙이 한 점을 움직일 때부터 이 계산을 해놨다는 것인데 충분히 남는다라고 본 거죠? 흙은 뭐 바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기가 백이 이쪽으로 물러서지 않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여기를 안 받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변화를 구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여기를 둔 수가 좀 재미난 수인데, 안 두면 잡히진 않고, 이렇게 두면은 간단하게 잡히지만 나중에 뭔가 잽을 맞거나 변화가 좀 약간 당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이 석점은 살지 못하고 이쪽에는 뭔가 활용당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수법이. 오히려 근데,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둬서 네. 돌을 잡은 거고요. 백도 그 자리 젖히는 자리 아주 좋은 자리죠. 이렇게 둬서 바꿔치기가 일어났어요. 넓게 보시면 흙의 하변 모양, 뭐 우하기, 좌하기, 하변, 백은 좌상기부터 이어진 거의 확실한 집. 여기는 화변 쪽은 확실치 않죠. 하지만 여기는 변이 우변 쪽에 백돌이 2개가 와 있고 흙은 우상기 쪽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네. 예, 흙이 백이 이쪽이 이쪽보다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백이 좀 유리한 형태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흙이 젖혀 있는 것과 반대로 백이 젖혀 있는 거 절대 선수예요. 서로 절대 선수의 자리인데 양 선수 넉집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이게 백집이 다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창하오 선수는 이 양 선수 넉집을 두지 않았다는 건 지금 심리적으로 보면 여기 결과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의치 않고 집이 뭐 만만치 않다고 보면은 이걸로 먼저 젖혀 이었겠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한 길로 갔고요. 그래도 양 선수 내 집은 눈물 난다는 건데요. 그렇죠. 저라면은 일단은 젖혀 있고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도 먼저 젖혀 이어도 절대 선수인데 요거를 보류하고 흙이 두고 그리고 백이 두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뒀단 말이에요. 이런 게 보면 이런 그 수순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이 심리적인 면에서도 뭐 생각을 하고 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도 네. 상당히 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정말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곳을 2칸을 벌리니까 백도 지켜야죠. 그곳을 끊김을 당하게 되면 다 조여붙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꼭 지켜야 되는 자리였고요. 예, 지금 그곳에 한 칸을 보통 같으면 이런 식으로 두개 마련인데 지금은 이 돌이 2점이 약하기 때문에 다 백이 뭐 씌워간다던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한 칸의 자리가 백에게도 한 칸, 흙에게도 한 칸이지만 요처라고 본 거죠. 예, 흙이 안쪽에서 젖혔는데요. 백도 하변에 붙일 때는 뭐 하변을 뭐 다 깨고 살겠다 그런 뜻보다는 흙이 한 수에 크게 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이 그어지기 전에 먼저 잽을 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놓고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길을 결정 지었기 때문에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요. 이게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네. 게 붙여나가는 거는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입구자 정도인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뭐 이 돌은 살아가지만 넘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어차피 입구자로 나가는 행만은 좋지 않고 붙일 수밖에 없다면 흙이 먼저 한번 둬서 선을 그어서 다 집이 나기 전에 뭔가 내가 잽을 알리는 게 이득이다. 그런 판단으로 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우상귀를 가기에는 선수를 뺏길 수 있으니까요. 먼저 하변 쪽에 활용을 합니다. 예, 한 번 더 젖혀서 응수를 강요하고요.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활용이 된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끊으면 이을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은
가볍게 둘 수도 있거든요. 벌써 활용이 많이 된 상태죠. 이렇게 돼서는 백이 조금이나마 좀 재미난 바둑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백도 좀 넓게 바둑판을 보시면 여기 어설프게나마 백돌이 좀 막아놨고요. 여기도 백돌. 이쪽 방면에, 이 중앙 방면에 백이 좀 잘 운영을 하면 큰 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양이 생길 가능성이 좀 생겼죠. 네. 예, 그 수법은 이제 상용이 이제 맥점이죠. 또 뭐 어찌됐건 중앙으로 그냥 있는 것은 당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밀고 나와서 중앙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이 봐도 아, 백이 더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가요? 글쎄요. 뭐 백이 집으로는 약간 뒤처져 있지만 두터움이 상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바둑이 백이 좀 재미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평가를 지금 현재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뭐 백이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사실 좀 애매해요. 어찌됐건 지금 흙집이 많기 때문에 흙집은 지금 여기 집만 보더라도 10, 20, 30, 40, 51집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럼 여기 한 하변 우하기 쪽까지 다 하면은 한 65집 정도. 그러면 상변 10집 정도 보면 75집이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 첫 봐도 5, 15, 25, 35, 40, 50집 정도 나 있는데 그리고 좀 두텁죠. 근데 뭐 집 차이가 일단 흙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우세하다 백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집이 불리해지면 항상 긴장을 해야 되죠. 두터움을 활용 못하던가 그러면 뭐 순식간에 역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여기서 그곳을 치받았는데 지금 창하오 선수는 흙이 이곳을 잡으러 가는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돌이 오게 되면 잡으러 가는 수단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치받아서 뭔가 이 돌을 압박하려고 둔 것 같은데 지금 이수로는 일단은 이 머리 쪽을 젖혀서 중앙을 좀 염두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좀 뭔가 꾸려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상 쪽만을 뭐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여기를 치받은 것 같은데 이 치받은 수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우상귀를 너무 의식했나 봅니다. 예, 언뜻 보면은 그거 치받고 막는 것을 선수를 해서 백이 좀 모양이 깔끔해진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흙도 모양이 너무 깔끔해졌어요. 아, 이제는 젖혀가는 것이 많이 다른가요? 지금은 이 네. 교환이 지금 여기를 젖힐 때는 원래 여기 나와서 이 끊는 수단 때문에 흙이 뭔가 응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젖혀봤자 흙에게 뭐 아무 피해를 못 주죠. 그럼 나중에 여기 역습을 당하는 것만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법은 좋지 못했고 이렇게 두텁게 교환해 놓은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끊어갈 생각으로 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판단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끊어갔고요. 확실한 공격이 안 된다면 백도 안 끊을 것이고 흑도 공배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할 텐데요. 네, 공배 같은 곳을 네. 끄는 것은 흑도를 압박을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야지만 뭐 본전 이상 좀 값어치를 할 텐데 네. 지금은 이 입구자를 당하고 이제 이 나오는 행마를 당하게 되면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도를 강하게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곳을 어떻게 보면 끊어갔고 끊기 위해서 악수 교환까지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오게 되니까 우상기 쪽 사활 때문에 백이 착점하기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네, 아직 백의 사활도 확실치가 않고요. 명예의 전당 세기의 라이벌 이창호 구단 대 창호 구단의 도요타 덴소베 결승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의 라이벌 한국의 이창호 구단 대 중국의 창호 구단 대국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도요타 덴소베 결승 중반전 지나고 있는데요. 창호 구단이 좀 우상귀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우상기에서 뭐 좋지 못했고요. 네. 흑도를 뭔가 도를 끊어간다는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은 백이 우상기 사활 때문에 흑도를 함부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배 같은 곳을 끊어간 게 될 수가 있어요. 바둑은 뭐 공배 같은 곳을 착점이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 두게 되면 바둑이 이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하오 선수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하면 한 수 놓을 수도 있는 위기가 됐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네. 이제 날일자로 둬서 사활을 이제 살면서 효과적으로 두겠다는 건데 이창호 구단도 여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붙이니까요. 이수의 의미는 이것을 이렇게 두면 그러면 이제는 여기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살면 뭐 이게 흑이 어떻게 보면 흑에게 뭐 도움을 준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선수로 안형이 한 집 나는 형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뭔가 창하오 선수가 이 상변 쪽부터 이렇게 치받고 끊어간 것이 승부를 좀 서두르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당시 창하오 선수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수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또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두니까 이 한 점을 잡지를 못하고 여기를 둬서 이제 여기를 이제 찝는 수, 맛보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두는 수법인데 흑이 이 수를 이렇게 응수를 할 리가 없죠. 예, 그것을 미니까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곳을 찝어서 노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이때쯤이면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이 들겠죠.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이제 내용이 좀 치명적으로 안 네. 좋아지죠. 예, 그곳을 또 밀 때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곳을 두면 여기를 끼우면 이 석점을 버릴 수는 없고요. 그럼 이 다음에 위에 석점을 버리고 이거 두게 되면 지금 이 석점은 집으로서의 값어치뿐이 없어요. 여기 뭐 선수 그건데 이제 여기까지 끊기게 되면 여기가 다 그냥 백이 너무 흑에게 큰 실리를 내어주게 되기 때문에 모양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호구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직 흑도 살진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일선으로 단수 치면서 살겠죠. 살면서 보강하게 되면 백이 이제 우상기 후수로 받아야 되는데 백이
바둑을 이 우상기 전투에서 완전히 그르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당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창하오 선수가 이제 이창호 구단에게 이제 번기 승부나 큰 승부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꼭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승부를 좀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치받고 끊어간 이 수법이요. 힘이 많이 들어갔군요. 그렇죠. 어떤 스포츠고 승부건 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좋은 내용이나 좋은 승부를 펼칠 수가 없죠.就是一个是也是希望下了这么多年，也希望自己能有一个好的成绩，但是确实，从实力上，李昌镐那个时候是领先于世界上其他的这个棋手，所以自己呢当时想的只有不断的去努力。当然后面呢，就是也赢过李昌镐。当然从总成绩来说呢，肯定输的更多一点，但是最后也有2次的世界比赛的决赛，很高兴的赢了李昌镐。当然呢，我跟李昌镐也是一个很好的朋友。其实我们在一起就是比赛的时候，各自都会为但是比赛完之后，我们也是一个我跟李昌镐也是好朋友。然后还有李昌镐的弟弟，我们3个人经常比赛之余在一起吃饭聊天。 이해는 가지 않나요? 번번이 이렇게 막히면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할 테고요. 저요? 저 많이 이해가 가죠. 저도 이창호 선수에게 국내 기전에서 뭐 여러 번 그 매를 맞았기 때문에 좀 스스로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곳을 붙였는데요. 바둑은 이제 불리함을 느끼고 붙였는데 그래도 여기를 빵 때렸어야 돼요. 여기를 빵 때리면 이 두터움 때문에 흙이 여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있는 게 이렇게 잡으러 가면 어차피 여기 둬서 살고 흙이 잡으러 가려면 젖혀서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선수라서 이제 쉽게 살죠. 여기는 어차피 살아 있을까요? 여기 젖히는 게 선수면 이렇게 둘 때 한 칸을 띄어서 네. 살아는 있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빵 때림은 바둑판 전체를 호령하는 거고 뭐 예전에 그 옛날 교훈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 뭐 인공지능으로 복기를 해보거나 연구를 해보면 빵 때림 주는 거는 프로스가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을 네. 키워서 버리는 것은 좀 난데 빵 때림을 줘서 상대에게 허용하게 되면 인공지능 프로스가 확 기울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빵 때림을 주는 형태는 좋지 않고 창하오 선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여기는 빵 때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따냈다면 중앙이 막혀있는 형태가 됐을 텐데요. 이제는 흙이 연결도 하지 않고 아예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렇고 예. 지금도 그렇고 저는 뭐 당시에 대국장 안에는 없었지만 이곳을 끊을 때의 창하오 선수의 그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수를 굶고 상대를 공격하겠다 뭐 그런 뜻인데 아까도 마찬가지고 한 번 끊어서 실패하고 또 여기를 끊어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바둑이 많이 불리한 것을 창하오 선수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공배 같은 곳을 또 끊어가서 공격이 안 되면 이 바둑은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끊어서 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5기로라도 한 번 더 끊어서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흙의 모양이 너무 깔끔하죠? 또 뭐 요즘에는 젊은 기사들이 다 타계에 능하지만 당시에는 또 이창호 구단이 또 특히 타계에 능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단골말을 공격해서 뭔가 큰 이득을 취하거나 뭐 대마를 잡으러 가거나 그런 것은 프로들이 바둑에서 특히 일류 기사들이 바둑에서 좀처럼 나오지도 않고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바둑이 많이 불리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좀 공격이 잘 되지 않을 만한 돌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양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창하오 구단이 유리했던 입장에서 이 마지막 승부처만 잘 버티면 정말 이 바둑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종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이때의 마음은 아쉬움이 깊게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데를 예. 끊는 흐름이 나와서는 안 되죠. 뭔가 중앙을 어떻게 둬서 흑에게 공배를 연결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공배 같은 곳을 끊어서 이도를 압박하면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그만큼 바둑이 아주 많이 불리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 힘있게 중앙으로 툭 뛰어나오니까 백이 지금 보십시오. 아까 여기 공배 같은 곳 한 번 끊고 두 번 끊어서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원래 여기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양이었고 보시면 흑이 단단하게 여기도 모양을 갖춰놨고 여기도 내집 내고 살았고요. 그리고 중앙을 퉁퉁 뛰면서 어떻게 보면 멀리서 지금 좌변의 모양까지 더 이상 발전되는 것을 막고 있는 듯한 이 한 칸 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네. 지금 뭔가 잡으러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돌이 뭐 대마불사라는 격언도 있듯이 지금은 백이 주위에 이런 모양도 두터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예, 붙이는 건 일감으로 제일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법이죠. 이쪽을 반대로 젖혀와도 뒤에서 막으면 더 이상 응수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뭐 모든 바둑이 그렇겠지만 항상 창하오 구단은 역전패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두 기사는 어땠을까요? 끝나고 나서 좀 복귀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이때 뭐 네. 배구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하오 선수는 뭐 괴롭겠죠? 괴로웠을 것 같고. 그래도 복귀를 하는 스타일인가요? 복귀는 하죠. 네. 예, 복귀는 하고. 뭐 요즘 간혹 젊은 기사들이 바둑을 지고 나서 그냥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예. 바둑을 졌으면 상대 대국자와 어울려서 패인을 분석해야 되고 그래야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도요타 덴소베 우측 하단에 지금까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도요타 덴소베가 오래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펼쳐지는 대회였었고요. 네. 예. 1회 대회 때는 단판 승부로 열렸고 2회 대회 때부터 이제 3번기로 열렸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1회 대회를 우승하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2연패를 했는데 창하오 구단이 그 중에 또 한 번 재물이 됐네요. 네. 또 한 번 준우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4회 대회에서는 그래도 구리 구단이 드디어 중국 기사에게 우승컵을 이제 가져가게 했네요. 이때는 중중잔치였군요. 여기서 대회의 명맥이 끊긴 걸 보면 또 일본으로서는 좀 할 맛이 안 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자국 기사가 지금 결승전에 3회 대회 때 이제 한 번 올라갔어요. 장시.
장시 선수도 사실 뭐 순수 뭐 일본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유학을 간 대만에서 이제 유학을 간 기사고요. 뭐 오랫동안 일본에서 또 1인자 자리를 차지한 기사인데 장시 선수가 결승에 한번 뭐 진출했다 뿐이지 뭐 우승을 못 거뒀기 때문에 대회가 없어진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를 있는 것을 보면 이때 창하오 선수가 뭐 초읽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창호 구단도 여기까지만 이제 교환을 네. 해놨다는 것은 지금은 여기 타게만 하면 뭐 이 바둑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이고 창하오 선수도 지구 끝까지 이제 쫓아가겠다. 뭐 그런 뜻으로 여기까지 이제 치중을 간 거죠. 네. 여기서 승부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뭐 이것은 여기까지 쬐다는 것은 네. 이제는 완전히 잡으러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흙이 여기 연결돼 있으면서 또 이쪽으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흙을 잡으러 가는 것은 정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돌을 연결시켜주는 수순을 만드는 순간 흙이 이걸 톡 때려 먹고 나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네. 없이 그냥 다시 뒤로 돌아간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곳을 째서 공격하다 말고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라 이곳을 네. 들어서 이 밭전자 사이를 쭉 빠지면서 타개가 된다면 백이 또 여기 좌변지까지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많이 난감해 보이는데요. 흙으로서는 통쾌할 수 있겠습니다만 백은 어떤 심정인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흙은 이제 네. 뭐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은 뭐 너는 살았니? 뭐 그런 뜻 같아요. 네. 여기 날짜 짠수는. 어떻게 보면 요 돌과 요 돌의 교환이 집으로는 손해인데 네. 이 돌이 이제 이 흙돌이 타게 하는 데는 또 확실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민다든지 이런 것까지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창호 선수의 생각은 집으로 손해보더라도 여기 뚫을 수만 있으면 이제는 여기 좌변 쪽은 뭐 어떻게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수습이 안 되는 예. 자리네요. 지금 그곳을 또 젖혀간 수가 좋았죠. 원래는 뭐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곳을 두고요. 뭐 이곳을 그냥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여기를 이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안 둘 수는 없는데 이쪽을 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뚫리게 되면 뭐 거의 바둑이 끝나버리죠. 그곳을 늘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있는 것까지 당하게 되면 여기 늘어서 요 한 점을 살리면서 한 점 끊어 잡는 것까지 집은 좀 이득을 받습니다만 흙도 여기가 이제 다 흙집으로 바뀌게 되면서 문제는 이쪽으로 잡으러 간 수가 집으로 너무 손해수라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상규 백이 흙돌을 끊어가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집이 오히려 깨졌고요. 흙집은 하변을 포함해서 불었습니다. 이 백의 좌변 발전성을 높게 쳐줬었는데요. 이제는 흙이 뚫고 나온 곳 막아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바둑은 이창호 구단이 종반에서 힘을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이겨주면 이때 당시에 응원했던 바둑 팬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국 기사가 네. 세계 대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기량으로 계속해서 우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 어떤 종목의 팬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예. 한국 바둑계도 지금 현재 뭐 중국과 뭐 대립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또 한국 바둑이 그 계속해서 우승해 나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뭐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시대처럼 뭔가 독주하는 어떤 기사가 독주하는 그림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힘들겠죠. 허재 선수도 한때 네. 뭐 이러다가 뭐 1년에 싹쓸이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안 되죠. 네, 흑돌은 전부 다 연결이 됐고요. 하변은 보면 5줄 정도로 흑집 형성이 됐습니다. 예, 지금은 중앙에서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까 여기 끊었던 이 두 수가 중반에 투입된 이 두 수가 공배를 둔 꼴이 됐기 때문에 뭐 바둑이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변화가 일어날 곳도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아, 그런가요? 예. 반면으로 보면 20집 이상 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반에 귀중한 착점 2번이 다 공배를 끄는 꼴이 됐고 네. 그 이후에도 형세가 많이 불리해서 계속해서 잡으러 간 것들이 다 이제 손해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집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 여기서 더 두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봤습니다. 창호 구단이 돌을 거두면서 제1회 도요타 댄소배 이창호 구단이 초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또 이 바둑은 저희가 첫 판에 보내드린 응시배 결승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응시배 결승전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진행이 네. 된 반면에 도요타 댄소배 이 결승전 같은 경우는 초중반까지 비슷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우상기 쪽에서 정말 순식간에 끝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대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정상급 기량이 아니면 그 네. 실수를 정확하게 낚아챌 수가 없는데 그만큼 약간의 실수를 이창호 구단이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순식간에 우세를 잃었고 그 뒤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준 뭐 역시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기사답게 내용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네, 이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의 라이벌전으로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더 많은 명곡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의 전당 앞으로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